네, 우리 안철 박사님이 짜릿한 토론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느 나라든 인권 운동하신 분과 인도전 운동하시는 분, 예를 들면 뭐 미얀마에 대한 인권 운동과 미얀마에 대한 인도전 운동, 사실 두 개의 이 세력들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 말도 가는 길도 다르고 만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운동과 북한에 대한 인권 운동은 참 많이 겹칩니다. 또 서로 많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같은 인권적인 큰 개념이지만 인권 운동과 인도 지원 운동이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나라는 또 한국이 뭐 유일하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으로 우리 서정원 대표님이 환영에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작년에 유엔에 상주하고 있는 14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WFP나 UNDP를 비롯하여 어제 보시면 유엔 사무 차장이 방북했을 때 안내한 사람이 타파 미슈라라는 UNDP 사무 국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14개 휴먼 컨트리 팀의 장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북한 외무성과 합의를 맺은 게 아까 말씀드린 5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를 맺은 바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 합의서 제가 자료가 있을 줄 알았으면 없습니다만 합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건력을 갖춘 인간 개발을 향하여가 유엔과 북한과의 합의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제1조건이 뭐냐면요, 휴먼 라이츠 어프로치입니다. 인권 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진한다. 이 얘기는 지난 20년간 유엔의 기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년 동안의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과 개발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론을 내는 거죠. 즉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유엔 기구나 우리 남측 NGO들은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요,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하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인도전 운동은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느냐가 고민을 할 거고, 우리 인권운동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정치권 보장으로 해서 어떻게 국제사회의 압박을 동원하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압박을 가느냐, 이 고민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와 관여하는 방식은 달라도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을 위한 사회권의 보장과 기본 자유권의 보장, 두 가지 측면에서 같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힐 일은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의 고민을 던져려 보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장한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올해 70만 톤의 쌀을 수용하면은요, 270만 톤의 쌀이 격리됩니다. 격리된다는 얘기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버리거나 사료로 써야 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270만 톤의 쌀을 1년간 비치하고 창고에 재기는 비용이 9천억입니다. 근데 38선 이남의 북한의 2,500만은 여전히 3분의 2 이상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배를 골무면서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아마 공론화위원회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투명성이 보장된 그 원칙이 있다면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 클까요?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두 개의 도구마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동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한다는 도구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악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지원은 안 되는 두 개의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아니라 도구마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고민을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대북 지원이 20년을 지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요, 8년의 지원 세월이 있습니다. 2000년 6.15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9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9년 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20년 동안 대북 지원 정책 쓴 게 아닙니다. 누구는 줬다 뺏었다고 얘기하지만요, 근데 좋게 말했듯이 진영의 논리로 봐서
보수의 논리로 봐서는 진보 정권이 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준 겁니다. 북한 동포들 인권과 북한 동포의 배고픈 눈을 감은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후 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잘 줄 것인가라는 점을 고민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1분 더 쓰면요. 최근에 800만 불 한국 정부가 WFP라든지 유니세프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통일부는 지원하려고 했는데 뭐 청와대가 지원을 못하게 한 거죠. 때를 보죠. 근데 이 지원은 박근혜 정부도 가능했던 지원이거든요. 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에 대한 우리 한국사회의 동참은 한국의 책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 입각한 국제기구 지원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통일부가 800만 달러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박근혜 정부 때의 논리와 같은 거죠. 이게 무엇이 문제냐? 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대북 지원의 분야에 대해서만은 국민적인 갈등의 폭이 아니고 저도 대북 지원에 대해서만은 좀 국민적인 합의에 입각한 정책이 추진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이고 좀 앞으로 토론 시간에 그런 의견들 좀 많이 좀 잘해 주시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